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MBN 뉴스 특보 정광재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오늘 오전 0시 기준 하루 전보다 438명 증가한 5,766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정말 우려했던 것처럼 국내 확진 환자가 10,000명을 넘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했던 코로나19 사망 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모두 4명의 사망자가 늘면서 국내 사망 환자도 3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확산과 정부 방역 대책, 또 개인 위생 관리까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엄혜림 MBN 기자 이렇게 세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확진자 급증 추세, 하루 기준으로는 438명 증가했으니까 기존에 500명대 이상 증가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확산 속도가 둔화된 것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발견하신 숫자들이 예. 2월 19일 날 우리가 예. 발견했던 신천지 집단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이제 규모가 4,000명에서 5,000명 선이 단계 밝혀진 거고요. 이 규모의 분들이 그때 저희가 자가격리시키고 움직이지 예. 말게 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2월 19일 이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한 분이 이동했을 때 접촉자를 찾았듯이 이 4,000~5,000명이 이동했을 때 네. 접촉자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한 번이라도 움직였으면은 4,000~5,000명의 접촉자가 발생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우려하듯이 10,000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좀 약간 무서운 소리가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의료계 모든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이동과 확산을 좀 자제하면은 네. 여기서 막으면은 확산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그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얼마나 전파력이 큰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2.2에서 2.3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2.2에서 2.3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가 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재생산 지수라는 건 아무도 없을 때 자연스러운 관계가 있을 때 생긴 거고요. 이번 신천 집단은 굉장히 밀집된 공간에서 7, 8명까지도 확산시켰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개인 방어 활동이라 해서 위생이라든지 마스크 쓰기, 손 씻기를 잘한 곳에서는 단 한 분도 추가 접촉자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초기에 우리가 발생했던 21세기 광주병원 예. 전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은평 성모병원에서도 2,000명이 넘는 분들이 네. 계셨는데 단 한 분도 추가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불안하거나 공포스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네. 저희가 잘만 개인 위생 활동하고 마스크 쓰고 손 씻기만 잘 하시면은 네.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희망적인 사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특히 대구는 누적 확진자가 4,326명을 기록하면서 전체 국내 확진자 가운데 66% 이상이 대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구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권영진 대구시장 브리핑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가운데 이 브리핑 내용 가운데 제가 좀 짚어볼 만한 내용들은요. 대구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생활치료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아까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50살 이상의 경증 환자들을 우선 치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저희가 지금 처음 들어왔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 한 80% 정도 이제 경증을 코스를 가진다고 알려져 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니 병상이 부족해서 대기하시다가 네. 안 좋게 되신 분도 있으셨고요. 지금 2,100여 명이 입원 대기를 하고 예. 있다는 거잖아요. 대구에서. 또 먼저 들어가신 분 중에서 아주 경증 환자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을 좀 원활하게 해서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을 만들어서 이 공간에다가 경증 환자분들 좀 이렇게 모셔다 놓고 네. 의료진 이제 관리하고 좀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야전병원과 비슷한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확보한 음압병상이나 이런 것들은 중증 환자들 위주로 네. 운영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중증 환자와 아니면 기저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그 치명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망 환자를 일단 최소화하자는 게 정부의 정책적 목표잖아요. 그 구별해내기는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병 자체가 예. 초기에는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예. 지금 몇 가지 신호가 있는데 고령이신 분들은 일단 들어가야 되시고 네. 기저질환 있는 분들, 그다음에
투석이라든지 이런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일단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실 때 환자분 상태를 보고 호흡이 빠른다든지 체온이 높다든지 이런 그 전신 상태를 평가해 가지고 몇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네. 그 기준에 따라서 위중하신 분들은 음압병실로 가고 그다음에 약간 좀 덜 위중하신 분들은 일반 병원 그리고 아주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네. 특별하게 집에서 치료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아마 처음 경험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서구에서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예. 병상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병원으로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의료진이 좀 가셔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병상이 대구 경북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권영진 시장도 이웃 지자체에 이 병상 공유를 좀 요청했었죠. 일부 지자체가 그래서 응하기도 했는데 어제 들어온 소식 보니까 경증 환자지만 60여 명을 대구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로 이송하는 그 관련 기사도 좀 확인을 했었는데 광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여러 이유가 있죠. 어떻습니까? 예, 대구와 광주가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예. 호남과 영남의 대표 지역으로서 어찌됐든 지역 감정의 완화 뭐 이런 네. 그래서 달빛 동맹이라는 평소에 교류가 있었죠. 양쪽의 지자체 장들이 서로 일상적인 사안에서도 협조를 했고요. 또 어려울 때 서로 도왔고. 예. 그래서 이제 광주 지역에서 그러니까 여유 있는 병상을 제공하겠다. 그런 점에서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네. 사실 이제 경기 지역이나 서울,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병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시나 경기 이재명 지사에게 요청을 했다가 어느 지역은 코로나 확진 환자를 받아주겠다라는 답 나오기도 했고 어느 지역은 확진 환자 이외에 일반 환자를 받아주겠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광주는 인접 지역이잖아요. 수도권보다는. 제가 보기에도 이 2,117명의 입원 대기 환자를 빨리 줄여주는 게 예. 사회적 불안감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우리 앵커가 얘기했습니다만 대구 지역의 악전고투라는 표현을 좀 덜어주는 가장 빠른 대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가 치료를 못 받아서 이렇게 사망하는 일과 치료를 받다가 이 사망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효과도 훨씬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그 선진화돼 있고 잘 구축이 돼 있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야, 내가 병원 치료도 못 받다 죽는 건 아니냐라는 두려움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안심병원이라는 걸 만든 거. 예.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이외의 환자인데 병원에 가서 예. 내가 지금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불안감, 이걸 해소시켜 주는 거. 그래서 예. 안심병원이라는 거를 확산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예. 병원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자가 격리 대기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이 두 현상을 불식시켜 주는 게 예. 그게 사실은 의료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만약에 그 두 가지에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더 있다고 불안감이 높아지면 의료 체계가 붕괴됐다라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에서 빈틈을 빨리 메워줘야 할 겁니다. 네. 지금 사망 환자가 36명까지 증가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젊은 그 건강한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사망까지 이르는 그 비율은 굉장히 낮다고 저희 알려져 있죠. 그런데 특히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높은 치명률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특히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뭐 잘은 모르지만 몇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은 예.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이 고혈압, 당뇨. 네. 근데 예. 그 고혈압이라고 해서 우리가 단지 혈압약만 먹고 혈압만 관리하면 되는 줄 생각하셨는데 예. 혈압약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콩팥이라든지 예. 심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거든요. 이런 기능에 손상이 갔을 경우에는 좀 이제 위험해질 수가 있고요. 예. 당뇨병 자체는 이 혈당이 조절이 안 되시면은
물론 약을 잘 드시고 혈당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좀 낫겠지만 예.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 당이 올라갈 때마다 백혈구라서 우리 면역 세포들의 그 활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에 좀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 당뇨병 자체가 갖고 있는 뭐 여러 합병 이유 가운데 하나가 면역력 저하로 금세 이어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일반적인 상처라든지 감염에 네. 있어도 피부 상처 같은 것도 잘 안 낫기 때문에 그 족부 괴사 같은 경우서 다리 절단같이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특히 당뇨병 환자들이 이런 그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노출될 경우에는 상당히 위중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예. 우선순위를 좀 두고 있는 겁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확진 환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확진 환자 수는 2배 이상 많거든요. 그것도 고령 환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 다른 나라의 자료들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검사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것은 뭐 지금 방역 당국을 앞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좀 어느 정도 평가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미리 준비를 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도 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검사를 굉장히 많은 분들 해서 예. 확진자를 많이 발견했던 측면이 있고요.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확진자 수에 비해서는 사망자 비율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숨겨져 있는 환자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감염 속도를 보면 물론 대구에서 있었던 뭐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 내에서의 감염 속도가 가장 빨랐고요. 그 외의 요인들을 보면 최근에 학원이나 노래방 또 뭐 스포츠 시설에서 감염되는 환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엄 기자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 노래방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소식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퍼졌던 거는 대부분 신천지 대구교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점점 이 신천지 대구교회가 2월 18일에 제일 먼저 31번 환자가 발생이 됐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점점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어 가는 지금 시간이 지금 거쳐가고 있고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천안 줌바데스 등 운동시설에서도 한 80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 네. 부산 온천교회에서도 35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지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신천지 예. 대구교회에 대한 격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적 경각심이 어느 정도 고조가 되었는데 네. 그 외에 내가 뭐 격리 중에 뭐 주변을 돌아다닌다던가 뭐 격리 중에 내가 했던 일상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그런 분들 중에서 네. 또 감염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앞으로 1, 2주가 중대 고비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PC방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학이 연기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PC방이나 노래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PC방에서는 이제 마우스를 다 같이 사용하게 되고 노래방에서는 물론 이제 마이크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비말 전파다 보니까 특히 취약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 종교 집단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실내에서 다중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이제 열이 나셨을 때만 이게 전파력이 강할 줄 알았는데 네. 최근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들 보면은 열이 나기 전에도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우리가 가볍게 기침만 해도 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주변 분들을 전파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실내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뭐 예를 들면 운동이라든지 예. 학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댄싱홀이라고 영어로 쓰는데 무도회장, 뭐 극장 이런 오락시설 이런 것들이 다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방역 당국이 제한을 가합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화 돼 있는데 우리는 아마 이런 경험이 처음일 것 같아요. 제 예. 기억으로는 뭐 사스나 메르스 때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사회가 아마 처음 경험하는 도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1, 2주 정도는 이런 그 학원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종교 행사는 이번 주에는 좀 제발 좀 네. 자제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처음 경험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뭐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염병이 이렇게 굉장히 유행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인식을 우리 일반 국민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새는 정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개념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침방울이 튀는 거에 근거리 예. 2m라고 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제 이 박사님이 아마 말씀해 주실 텐데 의학적으로는 그런 건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게 옆 사람과의 거리두기 네. 그리고 손 깨끗이 씻기 이것만으로도 전염을 막을 수 있다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잠복기라고 얘기한 기간 중에는 자가격리 내지는 본인이 조금 증상이 있을 때는 자제, 네.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거 이건 기본이고요. 어쩔 수 없이 사회 활동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은 가능한 마스크를 쓰면서 옆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예. 그게 이제 우리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네. 아마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생활 양태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더 선호한다든지 네. 또는 음식 우리 같이 먹는 문화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죠? 네. 우리 특유의 침이 그렇죠. 서로 섞이는 네.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까지는 꺼리지 않았죠. 네. 그러나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한 반응을 보인 분들이 생겨나듯이 마스크 마찬가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히려 마스크 쓰는 사람을 환자 취급한다고 해서 마스크를 안 쓴다고 하지만 예. 우리는 그래도 마스크라는 게 지금은 전염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오히려 더 믿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듯이 손 씻기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모든 걸 포괄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거리두기에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무심하게 넘어갔던 여러 생활 행태가 예.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외국 그 서구 사람들보다는 동양 사람들의 개인적 거리가 가깝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개인적 거리를 굉장히 뭐 넓게 두고 있는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 이 개인적 거리가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비말에 의한 전파나 이런 것들이 더 취약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나라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처음이라서 이런 거고요. 서구도 비슷했습니다. 서구도 저희랑 별 다를 바가 없었고요. 전염병이 처음 유행할 때는 우리랑 똑같이 마스크 쓰고 예. 굉장히 공포스러워했고 예배 시설 폐쇄하는 데도 저항도 많았고 회사를 뭐 저기 문 닫게 하니까 경제 개선 난리를 뭐 굉장히 과민 반응을 했죠. 이거 예. 큰일 난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기 이전에 과거에 한 100년 동안에 몇 번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런 경험 속에서 이제 이런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게 가까이 접촉하는 것도 상당히 좀 꺼려하고 예. 줄 쓸 때도 상당히 한 1, 2m 정도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뭐 마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이게 여유 있게 하는데 서구에서도 이 뉴욕과 같은 대도시는 예. 우리랑 비슷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미국에서도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도 마스크 같은 것들이 필요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적 문화적으로의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뭐 전파 속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가 보죠. 사실은 이제 연구된 것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대중 집회라든지 이런 걸 안 했을 경우에는 예. 굉장히 빠르게 피크 레벨을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이 갑자기 이 신천지 집단처럼 다수의 환자가 발생되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의료 시스템이 그거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 우한이 처음에 그랬죠. 우한이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환자가 병원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서구도 비슷한 역사적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우리도 대구에서 좀 그런 분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거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시면은 피크를 좀 늦게 네. 천천히 어차피 확산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최고점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이 그거를 충분히 이게 환자분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여유를 갖고 치료할 수 있으면 국민들의 불안감도 감소되고 전체적인 환자 피해도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튼 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은 마스크일 겁니다. 마스크를 이게 차고 다니기도 좀 어렵지만 이걸 구하기도 어려워서 우리 은경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 같은 데서는 굳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지침이 있다고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마스크가 거의 그 생활 예절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 수급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벌써 몇 차례 이렇게 사과 발언이 나올 정도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또 애초에 오전에 이거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수급 대책과 관련해서 오후로 미뤄졌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엄 기자.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 9시 반에 우리 예. 마스크 종합 대책이 다시 한번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대책이 나온 이후로 농협과 뭐 하나로마트 또 그리고 서울에 있는 행복한 세상 백화점 앞에 지금 나가는 화면에서도 보고 있으신데 이렇게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는 그런 광경이 목격이 됐었거든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불만이 더 고조되고 또 번호표를나 뭐 내가 먼저 줄을 섰다고 하면서 뭐 싸움이 일어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사건까지 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엄청 고조됐었습니다. 그러면 예. 오늘 정부가 또 한 번 대책을 내놓기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를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그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특히 약국에서 지금은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으로 이제 이원을 해서 지금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살 수 있을 때 많이 사재기를 하자고 하면서 예. 약국에서 100개 이런 식으로 사시는 분들도 이제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국에서 일원화해서 1인당 구매 개수를 이제 제한하자. 1인당 5매라든가 1인당 2매 정도로 이제 제한하자는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되게 논란이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아마 DUR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를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약국의 본래의 기능, 진짜 아픈 사람들이 와서 약을 짓는다던가 이런 기능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어쨌든 개인 정보거든요. 그래서 개인 정보를 이렇게 의약품이 아닌 의약 외품으로 분류된 마스크 사기에 이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래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그 국가별로 세계 2위의 마스크 생산국이다라는 통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마스크 공장들이 속속 조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치닫고 있다는 것도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 마스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MB 필터라는 겁니다. 네. 이 MB 필터가 근데 대부분 한 70%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먼저 터지다 보니까 네. 이것에 대한 수입이 매우 제한이 걸렸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생산업체들이 중국과 이 MB 필터를 들여올 때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생산량의 일부를 중국에 주겠다. 대신에 예. MB 필터를 우선적으로 수입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맺었었는데 최근에 정부가 마스크의 한 50%를 이제 정부에 공적 판매처에 네. 먼저 공급을 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더 이상 MB 필터 우리에게 공급해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MB 필터라는 부분을 지금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이 공급량을 늘리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이것도 이제 분업화된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중국이 공급처로 차지했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군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라는 질병 자체에 대한 걱정도 많지만 우리 경제가 참 너무 어렵다 이런 걱정들도 많죠. 그래서 정부가 11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윤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어느 정도 자영업자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11조 7천억입니다. 예. 메르스 때 11조 8천억 원 편성을 했는데요. 예. 비슷한 규모죠. 이번에는 굉장히 신속하게 했다는 점이 우선 예. 이례적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 그 직전에 세웠던 예산 중에서 차질이 빚어졌던 부분, 네. 세입 경정이라고 하는데요. 빈 구멍을 좀 메우는 데 활용을 해요. 이번에는 그럴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죠. 예. 그 돈이 이번에는 3조 2천억 원 정도로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8조 5천억 원 정도가 순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빚어지는 여러 빈 구멍을 메우기 위한 네. 건데 이를테면 방역과 관련해서 모자라는 예산을 네. 채워주는 거, 병상을 확보한다든지 음압병상이 대표적이겠죠. 병상 늘리는 거. 그다음에 하다못해 지금 마스크 생산에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마스크라든지 네. 기타 의료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경제 내수 자체가 완전히 죽어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식당과 네. 뭐 모든 부분에서 돌아다녀 보시면 뭐 모두가 다 움츠러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공공뿐만 아니라 다중이 모이는 회합 그건 기본적으로 다 네. 연기 취소가 돼 있고요. 심지어는 사적인 모임조차도 예. 조금 미루자, 연기하자. 그리고 실제 아까 거리두기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까지는 좀 자제를 해달라 이런 권고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식당, 쇼핑, 뭐 하다못해 뭐 여행, 뭐 네. 하여튼 모든 부분의 대외 활동이 다 움츠러져 있는데 이 어찌 보면 갑작스럽게 닥쳐온 춘궁기를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일단 메워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예. 거죠. 그런데 쓰이는 민생 예산이 3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짠 추가 경정 예산이 얼마나 속도 있게 집행이 되느냐. 제대로 집행해야 그리고 하고. 필요한 곳에 네.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복지 전달 체계와 마찬가지로 네. 꼭 필요한 곳에 먼저 가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대목일 겁니다. 네. 저희 MBN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후에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